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V리그 국내 배구 2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우리카드 대 현대캐피탈 경기입니다. 우리카드는 지난 경기에서 KB손해보험에 패하며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단적인 플레이와 집중력 문제로 신영철 감독에게 문책성 선발 제외를 당했던 알렉스가 20득점을 올리며 심기일전한 모습을 보였지만 케이타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진한 한성정을 대신해 나경복을 지원 중인 송이채가 서서히 폼을 찾고 있고 최석기도 중앙에서 꾸준히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캐피탈은 1라운드에 꾸준히 선두권을 유지 중이었지만 지난 경기 대한항공에 패하며 어느덧 최하위 우리카드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히메네스가 부상 여파를 이겨내고 주전 아포짓으로 꾸준히 출전 중이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수봉이 레프트 오픈과 중앙 파이프 등으로 득점을 만들고 있지만 김선호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의 지원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우리카드는 5연패 속에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으며 살아나야 하는 알렉스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직전 KB와의 경기에서는 알렉스가 다시 선발 라인업에 들었는데 지난 대한항공전에서 알렉스를 선발에서 빼버리며 충격요법을 쓰며 달라진 모습을 기대했지만 KB의 케이타를 막지 못하며 연패를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알렉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범실이며 그 범실들이 항상 중요한 클러치 상황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나경복 또한 알렉스가 흔들리자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제는 그 바이러스가 세터 하승우에게까지 번져 하승우의 토스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센터가 그리 강하지 않은 우리카드이기에 무조건 양쪽 윙에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오늘도 역시 알렉스가 해주어야 승산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현대캐피탈은 2라운드 후반부터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허수봉을 필두로 히메네스가 없어도 문성민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신바람 나는 배구를 보여주었다면 최근의 경기력은 1라운드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딴 팀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히메네스가 경기에 투입되면서 제 몫을 해주고는 있지만 오히려 히메네스의 가세 후 팀 분위기는 더 침체된 모습인데 좋았던 리시브마저 흔들리는 모습에 공격수들의 공격 성공률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며 현대캐피탈은 서브가 강하지 않기에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놓기에도 무리가 있어 이렇다 할 연속 득점에 무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은 답답한 팀끼리의 매치이지만 사정은 우리카드가 더 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카드는 서브가 강하지 않은 현대캐피탈 상대로 안정적인 리시브가 가능하며 그렇게 되면 알렉스와 나경복이 충분히 활약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히메네스보다 알렉스가 공격력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고 서브의 위력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허수봉 외에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는 선수가 없고 잘 되던 리시브마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며 경기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가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상대의 범실 또는 운이 좋은 디그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카드의 범실은 많은 편이 아니며 최근 현대캐피탈의 디그도 잘 되는 편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로킹마저 많이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기에 오늘만큼은 우리카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로 보여지는데 양팀 접전을 펼치겠지만 우리카드가 알렉스와 나경복의 강력한 서브를 앞세워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우리카드 프랜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흥국생명 대 현대건설 경기입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도로공사전에서는 지친 상대에게 한 세트를 가져갔지만 결국 승점까지 추가하지는 못하였는데 페퍼저축은행 외의 다른 팀과의 경기에서는 전력차를 느끼는 모습입니다. 이주아와 김채연 등 경험치를 착실하게 먹고 있는 미들블로커진의 성장세가 보이지만 김미연은 믿고 공격을 맡길 주공격수와는 거리가 있으며 캣벨의 경기 후반 체력 문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현대건설은 도로공사전 패배 이후 리그 2위 GS칼텍스전에서 승점 3점을 따내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야스민이 발목을 접지르는 부상으로 100%로 경기에 임하기 어려웠지만 양효진이 상대 중앙을 완전히 침몰시켰고 이다현은 국대 윙스파이커로 나설 것이 유력한 강소희의 레프트 오픈 공격을 3차례 연속 막아내며 차세대 미들블로커임은 자신임을 다시 증명했습니다. 또한 출전 시간을 서서히 늘리고 있는 정지윤의 공격력도 대단한 모습입니다. 최종 승부 예측입니다. 흥국생명은 직전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정윤주를 선발로 쓰면서 선전하였지만 승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분명 정윤주가 주전 레프트가 되면서 공격에서는 공격 성공률 46%를 보여주면서 14득점을 해주었지만 리시브에서는 아직 미숙한 모습입니다.
또한 용병 캣벨의 부진이 경기가 계속될수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한 모습인데 오히려 캣벨보다는 정윤주의 공격 성공률이 높은 상황이며 캣벨은 번번이 블록 차단을 당하거나 범실을 보이면서 공격 성공률이 30%에 머무르며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리시브가 안정적이지 못하면서 센터라인에서의 득점을 노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정윤주와 캣벨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도 경기를 쉽게 풀어가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현대건설은 직전 GS와의 경기에서는 야스민이 발목이 접지르면서 잠시 코트 밖으로 나가는 위기의 순간이 있었으나 GS에게 승리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센터에서 양효진과 이다연의 역할은 올 시즌 최고의 센터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공격에서는 양효진, 블로킹은 이다연이 철벽으로 막아주고 있어 야스민이 조금 흔들리더라도 공격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맞대결에서는 현대건설의 서브를 흥국생명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흥국생명도 정윤주의 가세로 인해 공격력에서만큼은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리시브만 잘 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흥국생명의 리시브 라인은 도저히 신뢰가 되지 않는데 너무도 쉽게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고 있으며 현대건설의 블로커들의 높이는 캣벨은 물론 정윤주에게도 분명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경기마다 누구 한 명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아닌 주전 선수들과 웜업존의 선수들이 모두 제 몫을 하고 있는데 황민경은 리시브와 서브 에이스 외에도 고비마다 다양한 공격으로 상대 블로커 라인을 따돌리고 있고 양효진과 이다연은 높이가 떨어지는 흥국생명의 공격 시도를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야스민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기에 이 경기에 정상적으로 뛸 수 있기도 한 현대건설이 전반적인 공수의 밸런스 우위를 앞세워 완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경기는 현대건설 일반승 혹은 마연승까지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 국내 배구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